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지훈의 뉴스트리 호스트 원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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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뉴스트리에서는 최근 발간된 신문에서 가장 논쟁이 될 만한 기사와 칼럼 6개를 뽑아 게스트분들과 함께 토론해보고 어떤 뉴스가 가장 핫했는지 일명 핫식스 랭킹을 매기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방송인데요. 약간 저도 떨리고 이런 곳에서 처음 해보기 때문에 사실 대본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대본을 까먹었습니다. 제가 약간 프리스타일 방송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그럼 일단 오늘의 게스트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 저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약간 철학자 김소율 학우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2학번 한번. 김소율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게스트 미컴의 감성 보컬 미라집 신정훈 학우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학번 신정훈이라고 합니다. 와, 우와. 이 두 분과 함께 저희 오늘 기사 6개를 읽어보면서 재밌는 토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네. 일단 첫 번째 기사인데요. 첫 번째 기사 한번 소율님이 한번 제목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기사는 도민 부담 커진다. 경기도 버스 요금 최대 400원 인상입니다. 네, 이 기사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경기도가 6년 만에 버스 요금을 올리면서 일반 좌석, 광역, 순환버스 모두 최대 400원까지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가와 인건비 상승, 안전설비 투자 확대 등으로 적자가 커지면서 요금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입니다. 다만 서울, 인천보다 비싸진 요금에 시민들은 부담을 호소하며 서비스 개선이 더디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이제 교통비가 되게 인상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대학생이니까 대학생 입장에서 저도 교통비가 원래 제 생일 지나기 전에는 원래 한 달에 한 3만 원씩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한 7만 원, 8만 원이 찍히더라고요. 오, 거의 두세 배가. 별로 그쵸.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기도 교통비 인상에 대한 우리 경기도민 김소율 학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통학 때문에 신분당선을 매일 타는데 신분당선은 특히 요금이 비싸게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달 교통비가 거의 25만 원이 나옵니다. 말도 안 돼. 저희 같은 25만 원이요? 저희 네. 같은 서울 주민들은 모르는. 네, 저는 또 집이 앞이다 보니까 그쵸. 전혀 모르는. 저도 잘 돌아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이런 부자들. 서울도민이라니. 서울도민이요? 서울 시민. 그렇죠. 네. 그래서 25만 원이 나오는데 아. 어쨌다고요? 25만이 나왔는데 일단 아니 이제 등하교도 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쵸. 돈을 내고 등하교를 해야 된다니 너무 불만이 많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보통 저도 이제 알바를 시작했는데 이제 임금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근데 최저시급으로는 네. 아니 저는 시급 11,000원에 일을 엄청 빡세게 하는데 이제 임금은 그대로인데 이제 생활비가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스 요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담을 결국 시민만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근데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 경기도의 이유는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가피한 게 인정합니다. 불가피하다는 것에. 근데 유럽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건 교통을 이제 상품이 아니라 사회적 권리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한국은 여전히 시장 서비스로 보는 경향이 강해서 시민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요금 인상에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가 아니라 임금 복지 대중교통 정책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시민만 계속 손해보는 구조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죠. 이게 교통 제도가 유럽처럼 무료로 운영하려면 결국 공영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한국은 아직 기업이 운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지 않나. 가격을 내리는 게. 이에 대해서 신정훈 학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는 이제 서율 학우님과는 다르게 제가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는 입장에서 그쵸. 쓰는 건데 필동 주민.
근데 일단은 저는 교통비가 한 달에 자 2만 원도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인상에 대해서 잘 느끼지는 못해요. 심지어 도 생일도 안 지나서 아직 900원을 내고 타고 있기 때문에. 와, 애네요 아직 애. 아가. 아, 근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이런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시민들 교통비 증가가 뭐 있겠죠. 그 기사에도 보면은 용인시의 한 대학생이 통학 거리도 길고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제 이컴 동기들 보면은 통학하는 친구들 정말 많기 때문에 그쵸. 그런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에게 교통비에 대한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도민이 버스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 2019년에 경기도에서 한번 올리려고 이런 추진을 했었나 봐요. 이제 그때 경기도민이 반대했던 이유가 그 버스 배차 간격도 못 맞추는가 하면 난폭 운전과 운전기사의 불친절 등 서비스의 질 개선이 안 됐다라는 이유로 이런 거를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시민들과 약간 공청회를 열어서 대화를 해서 합의를 통해 올리든지 아니면 동결하든지 올릴 거면 얼마나 올릴지를 결정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이게 약간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올리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올리고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이제 시민들과의 도민들과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합의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맞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죠? 아니 또 생각난 게 있는데 아, 네. 이제 대중교통은 보통 캠페인을 통해서 자동차 이런 거 타지 말고 환경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면은 그런 캠페인이 의미가 있어지나라는 생각도 들고 맞네요. 사람들이 오히려 이용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이제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소득이 엄청 높은 분들이실 거 아니에요. 평균보다. 그런 분들에 비해서 소득이 적은 분들이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심화되지 않을까,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저희 같은 용돈이랑 이제 맞죠. 알바비로 먹고 사는 대학생들은 특히 차도 사지를 못하는데 그쵸. 그러니까요. 저는 알바 자리가 지금 없어진 지 한 4달 됐는데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이게 후불교통을 제가 올해 처음 써봤는데 이게 한 달에 막 7만 원, 8만 원 찍히니까 다음 달일 땐 7만 9천 원 나오고요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차를 사고 기름값을 내는 게 이제 미래를 보면 더 이득이지 않을까.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근데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 차 한 소나타 한 2천 하지 않나요? 투싼 신형이 2천이었습니다. 2천? 근데 2천만 원이면 저희가 평생 그래도 교통비로 쓸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차가 낫지 않나. 여행 가거나 할 때. 여행 가면 또 달라지긴 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사 이렇게 얘기해봤고요. 그럼 두 번째 기사 제목은 한번 정훈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방암 인식 개선은 없었다. W코리아 자선행사의 실패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굉장히 핫했던 이슈죠. 맞죠.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W코리아가 유방암 인식 개선을 명분으로 연 러브 유어 W 캠페인이 파티 중심으로만 꾸며지고 정작 환자들을 위한 메시지나 인식 개선 활동은 거의 없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연에서는 여성 신체를 노골적으로 다룬 노래가 그대로 무대에 올랐고 SNS에는 단순 파티 영상만 넘쳐나며 행사 취지가 사실상 지워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된 누적 기부액과 실제 기부액 사이에 큰 차이까지 드러나면서 자선 캠페인으로서의 진정성과 투명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훈 씨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이것도 참 말이 많은 행사였죠. 그렇죠. 저는 이 행사를 엄청 실패한, 전 잘못된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자선 행사는 그 목적을 분명해야 하고 목적에 맞게 이벤트를 열고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자선 행사는 유방암 인식 개선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지만 아일릿의 코멘트 말고는 유방암 인식 개선을 위한 코멘트가 전혀 없었고,
심지어 이런 누적 기부금이 11억이라고 이제 기사에 나와 있었 그 W 코리아에서 말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누적 기부액이 3억 가량이라는 점은 이야, 이런 W 코리아 잡지 소비자들에게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8억을 슈킹했다. 그러니까요. 8억을 어디다 날려먹은지. 이야, 그리고 또 이 행사가 있는 후에 인스타에서는 술에 취한 몇몇 아이돌들의 모습이 그쵸. 릴스로 돌아다녔고 심지어 그 배우 박보영님은 유방암 자선 행사에 협찬 브랜드 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토볼과 레드카펫에 이제 서지 못하는 일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선 행사의 음주 가무 논란, 행사에 맞지 않은 선고, 뭐 박재범의 몸매나 그 여자아이들의 킹카 같은 그런 맞지 않은 선곡, 참가자들의 목적성, 인지 여부 논란 등 정말 많은 논란이 있기에 저는 이 행사는 그냥 자선 행사라는 탈을 쓰고 단순 아이돌들을 불러 모아서 파티라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이게 이 행사가 열리고 이제 바로 하루 이틀 뒤에 온갖 SNS와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었죠. 맞죠. 저도 보면서 참 이게 맞나. 환우들은 되게 힘들어하고 뭐 예쁜 드레스도 못 입는데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드레스 입고 술 먹고 술 먹고. 놀고 이게 맞나. 너무 위선적이다. 그냥 그쵸. 그런 타이틀만 걸고 그냥 우리 이런 거 해요만 대외적으로 알리려고 한 게 아닌가. 그쵸. 너무 그냥 위선적 가면을 너무 썼다 이건. 맞죠. 이에 대해서 또 우리 소율아고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많이 했었거든요.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저는 행사 측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행사 주최를 할 때 유방암이란 단어를 이제 이미지를 위한 도구처럼 사용한 점이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근데 연예인들 또한 무지에 대한 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 보면은 이제 무지도 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무지함 고의가 아니어도 무지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세계 2차 대전에서도 그럼 나는 시켜서 그냥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죄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일들에서부터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예인들을 방패로 삼아서 W 코리아 행사가 욕을 덜 먹거나 잘못을 피해가는 그런 상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로써 저는 잘못을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 발전에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 책임에 대해서 일단 가장 큰 책임은 무조건 W 코리아에 있지만 연예인들에게도 책임이 없진 않다라는 것 저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예인들이 초대를 받을 때 굉장히 많은 명품 브랜드들의 협찬 이런 걸 받잖아요. 최소한 그런 것들이 일단 패션 잡지이기 때문에 그런 협찬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런 협찬이란 게 없어져야 뭔가 좀 더 그런 외부 돈 지원 같은 게 좀 없어져야 좀 진정성이란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갑자기 드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실까요? 넘어갈까요? 좋아요. 다 하셨나요? 그러면은 세 번째 기사인데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르스타펜이 인천에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코리아 그랑프리. 여러분 다 F1 좋아하시나요? 엄청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F1 최애 선수 혹시? 저는 샤를 르클레르. 왕자님. 루이스 해밀턴. 루이스 해밀턴. 둘 다 지금 공교롭게 페라리에. 이제 막스도 좋아합니다. 근데 막스 멋있죠. 그쵸. 저도 뭔가 샤를 르클레르 원래 제일 좋아하는데 요즘은 막스가 좀 제일 좋더라고요. 르클레르 잘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기사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요. 한국에서 F1 인기가 크게 올라가면서 인천시가 2024년부터 추진해온 코리아 그랑프리 유치 계획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천은 공항 접근성, 관광 인프라, C가지 서킷 가능성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과거에 개최되었던 영암 그랑프리가 큰 적자를 남겼던 전례 때문에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인천시는 2026년 예산에 관련 용역비까지 편성하며 의지를 드러낸 상태라 앞으로 유치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네네. 일단은 개최가 돼서 이게 적자가 날 것이냐 흑자가 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사를 보시면은 인천시는 27년 개최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당장 2년 뒤인데 일단 가능한가 이게 아직 뭐 경기장 건설도 시작도 안 했는데 예, 영암 그랑프리는 이제 2007년부터 경기장 건설을 시작해서 2010년에 첫 대회를 열었거든요. 맞죠. 그래서 2027년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그냥 좀 더 미뤄가지고 2029년, 2030년까지 미뤄서 좀 안전하고 정확하게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좀 제대로 해서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얘기하실 분 혹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도 아까 이제 지훈 씨와 약간 의견이 똑같고요. 아까 그 생각과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너무 빨리 지금 연도로부터 2년 후에 개최를 한다는 건데 조금 빠르지 않나, 좀 미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유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최근에 F1 도무비 엄청난 히트를 쳤죠. 그쵸. 다 보셨나요? 네. 무조건 한 2번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이게 다른 사람들도 엄청 많이 보면서 큰 히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F1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늘어났고 해외에서도 F1이라는 스포츠에는 관심이 정말 많잖아요. 그쵸. 세계 3대 스포츠 대회라 불리죠. 그렇죠. 그런 스포츠를 한국에서 개최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한국인들도 관람 많이 가고 해외 관광객들도 관람하러 많이 F1을 보러 한국에 많이 들어오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관광객이 늘어나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또 해외 관광객들은 F1 경기를 직관을 한 후에 이제 최근에 뭐 K-팝, K-드라마 등 이제 약간 K 문화들이 성공을 하면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 인천이니까 근처엔 수도 서울 있고, 또 좀 내려가면은 제2의 수도라 불리는 부산이라던가 이런 타 지역에 가서 관광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과 그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이제 직접 보고 싶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유치를 하면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꼭 개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엄청 리스크가 큰 그런 행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이제 이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무엇일까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이제 개최료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쵸. 한 6천억 원인가 맞죠. 드는 걸로 알고 엄청 많이 있습니다. 들은 걸로 아는데. 근데 그게 사실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조건 개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좀 너무 F1을 너무 보고 싶은 거 아닐까. 팬심이 너무 강하다 네. 지금. 네, 팬심이 너무 강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재정 구조가 이제 투명하게 오픈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F1 하고 나서 이제 한번 치르고 끝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게 엄청 다양한 공사도 하고 그럴 텐데 보통 올림픽 하고 나서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잖아요. 그쵸. 맞죠, 맞죠. 네,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관광 산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 지킨다면 저는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개최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천이라서 저는 일단 그 성공 가능성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일단 인천시가 계획하는 게 약간 C가지 서킷이라고 도심에 있는 도로들을 그대로 쓰는 서킷을 약간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면 일단 대회 이후에도 그냥
공도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은 일반 차들이 들어와서 그냥 서킷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사실 영암 대회가 망했던 이유는 인프라가 주변에 너무 없었거든요. 주변에 호텔도 부족하고 뭐 편의점 뭐 이런 관광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런 F1 팀들 스태프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원래 7년이었던 게 4년 만에 끝났는데 인천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문제점은 많겠죠. 뭐 명함 때도 6천억 적자 났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약간 주변 소음 이런 것도 아, 있더라고요. 맞네요.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약간 괴로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저는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소음 문제도 장난 아닌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개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근데 소음 뭐요? 문제는 절대 안 사라질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죠. 저희 그 뭐지 아주대병원 닥터 엘기 아시나요? 네, 압니다. 그 닥터 엘기 민원이 진짜 하루에 한 20건 이상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소음 민원이. 그래서 이런 소음 문제가 없어지려면 결국 시민 의식이 더 향상돼야 되는 거 아닌가. 닥터 엘기도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F1은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저 닥터 얘기도 심지어 사람 살리는 건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무튼. 그래도 개최했으면 좋겠다. 저도 개최했으면 좋겠다. 저도 개최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F1 빠돌이 3명이었고요. 그러면은 벌써 네 번째 기사인데요. 오, 네 번째 이건 기사가 아니라 약간 칼럼인데요. 네네. 이거 한번 정우님이 한번 제목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네 번째 칼럼의 제목은 대학의 배움은 남아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네, 대학의 배움은 남아 있는가? 제가 요약을 또 해드리면요. 대학이 여전히 배움의 공간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강의 이해보다는 시험 요령과 학점 관리에 몰두하며 지식은 시험이 끝나고 나면 버려지고 대학은 경쟁 속 생존 전략을 배우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글은 진짜 배움이란 성적을 넘어 스스로 사유하는 과정이라며 대학이 다시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칼럼입니다. 사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한 저희가 다 수능 봤잖아요. 네. 그렇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게 수학 능력, 그러니까 학문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수능도 지금 약간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약간 그냥 담금질에서 푸는 이런 반복해서 푸는 그런 느낌인데 맞죠. 그래서 대학 수능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 대학의 배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근데 이제 제가 대학 와서 들은 수업 중에 진짜 배움을 얻었던 수업이 뭐냐? 저희 그 1학기에 시와 예술적 상상력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시혜상. 저랑 너무 좋죠. 소율 학우님도 같이 들었는데 그 수업에서 저는 진짜 상상력이 무엇인가라는 진짜 배움을 얻은 것 같았어요. 너무 좋은 교수님이었고 그래서 그 수업을 같이 들은 소율 학우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시혜상 진짜 소중한 경험을 했고요. 대학 수업이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진짜 성적을 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수업을 찾아 듣는 게 진짜 좋겠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인격적으로든 지식의 면에 있어서든 발전할 수 있는 수업을 듣는 게 더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동시에 저는 이제 이 선택이 이제 성적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면 어떨까? 어떡하지? 그리고 나중에 취업을 할 때 후회할까 봐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게 과연 대학의 평가 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대학 성적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냥 평가를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 공부했는지는 좀 표현이 이상하고 시험에 맞게 잘 준비했는지를 평가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냥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지점에서 저는 중요한 거는 이제 각자가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중요시 여겨서 선택을 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는 배움을 중요시 했기 때문에 성적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적이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선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각자의 가치관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훈 씨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하하, 저는 일단은 저희도 지금 이제 대학 생활을 1년 가까이 했잖아요. 네. 이제 거진 1학년이 끝나고 이제 2학년으로 이제 곧 넘어갈 시기인데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저는 대학의 배움이 저도 이제 지은 씨 생각처럼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이제 저도 이제 수강 신청을 할 거잖아요. 1학기, 2학기 때도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이런 수강 신청을 하면서 저 항상 강의평을 보거든요. 그쵸. 이제 이 교수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 수업이 성적을 잘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강의평을 보고 수업을 고르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저는 솔직히 학점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학점 잘 받아서 저도 이제 장학금이 고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학점을 잘 받아야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돈 많으시지 않나요? 저는 돈이 없죠. 부자로 유명하신데 알바도 안 하시고 자취하시는데 도대체 왜 부자 소문을 하는지 명품도 모르겠는데 명품 입고 다니고 막 왜 그렇게 소문을 하는지 생로랑 입고 다니고 모르겠는데 그러잖아요. 일단은 저는 부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학점을 위해서 이렇게 벼락치기로 공부를 막 하는 스타일이죠. 지금은 고등학교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대학 와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공부 배움이라는 게 약간 생각도 하면서 사고력도 기르고 자신이 약간 내면적으로 또 성장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막 저처럼 학점을 위해서 외우기만 하고 하면은 저 시험 끝나면은 내용 항상 다 까먹거든요. 그쵸. 저도 다 1학기 아무것도 그래서 기억 안 납니다 지금. 밀컴일 때 배웠던 거 뭔지 모르겠고 전언론 중간고사 때 뭐 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알아버지 이번 학기에 듣고 있는데 알아버지 정말 재밌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외우기만 해서 그런지 끝나고 나니까 또 까먹더라고요. 재미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대학이 이제 좀 대학을 진정한 배움의 공간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좀 야유할 의견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논술형 문제를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논술형 문제가 본인의 생각을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제 본인의 생각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논술형으로 문제를 내면은 이제 생각을 기르고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약간 논술형 문제를 늘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도 약간 뭔가 그 취지에 대해서 제가 공감은 하는데 제가 강정 교수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미커밋과 전언론이 거의 내용이 똑같잖아요. 맞죠. 그렇죠. 근데 저는 미커밋 중간고사를 37등인가 하고 전언론 중간고사를 1등을 했단 말이죠. 오, 와우. 근데 저는 거기에 서술형 문제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약간 강재영 교수님의 서술형은 외워서 쓰는 경향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아닌가? 둘 다 전 비슷했던 네.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공부를 이번 열심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셨나 보네요. 전 되게 비슷하게 했는데 되게 오히려 전 전언론 덜 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짓말 치지 마시고. 아니 진짜로요. 그럼 살짝 용환 교수님과 이제 뉴런이 비슷한 거 아닐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교수님 바이 교수님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 그런가? 저는 미카미 때나 전언론 때나 똑같이 했거든요. 논술형은 네. 이제 교수님이 찝어두신 문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 막 서술형으로 나왔으면 하는 문제 있어요? 하는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영환 교수님께서. 네.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문이 딱 나온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미리 적어놓은 답변으로 미커밋 때나 전언론 때나 다 외워서 적었었어요. 근데 점수가 미커밋이랑 솔직히 별 차이는 없긴 해요. 제가 미커밋 중간고사 때가 87점이었고 3등. 전언론 때가 91.5, 91점인가? 아마 그럴 건데 솔직히 별 차이는 없어서 그 약간 교수님 바이 교수님이 아닐까 지은 씨는. 그런가? 저는 객관식에서 엄청 틀려가지고 이번에 아, 네. 서술형은 그렇게 점수가 거의 깎이지 않았는데 객관식으로 점수가 많이 깎여서 저는 객관식에 그 찍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안 좋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문맥이 거의 사라져 있잖아요. 그쵸. 객관식에는. 그거가 뭔가 저는 교수님과의 뉴런이 안 맞는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배움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공통된 의견으로는. 네. 네. 그렇죠. 그럼 그렇죠.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다음 기사 바로 소율님 제목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5번째 기사는 값상 유행, 뒤 기다리는 지구의 대가, 패스트 패션의 민낯입니다. 네, 패스트 패션은 최신 유행을 빠르게 싸게 공급하며 젊은 세대들의 소비를 자극하지만 그 결과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문화가 확산되고 어린 세대들의 소비 습관까지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 빠른 소비 구조는 대량 생산과 폐기를 반복해 막대한 의류 폐기물과 온실가스를 만들어내고 개발도상국의 노동 착취와 디자인 부담 복제 문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은 싸고 빠른 패션을 넘어 생산 과정과 환경을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로 전환해야 하며 교육과 기업의 책임, 소비자의 의식 변화가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도 제가 칼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 다 패션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맞죠, 네. 맞죠. 패셔니스타시잖아요. 저는 근데 패션을 정말 관심 없고 모르는데 패셔니스타이신 우리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율님부터. 저는 근데 패스트 패션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옷을 샀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냥 디자인 이쁜 거, 질 좋은 거, 이런 거 사려고 했지. 패스트 패션 뭔가 그 과정을, 생산되는 과정에 대해서 민낯이 어떤지 뭔가 그런 구조를 들여다볼 노력을 아예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칼럼이 되게 저한테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패스트 패션이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트렌드가 문제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트렌드는 항상 있어 왔잖아요. 그쵸. 역사적으로. 유행이라는 건 계속 돌고 돌았으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트렌드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트렌드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소비자가 문제라고 하면은, SNS 알고리즘이 보여준 스타일, 뭐, 인플루언서의 새로운 옷, 막, 광고가 만들어내는 거, 막 이런 거. 전혀 그런 거를 따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욕망을.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하면은, 이제, 그런 구조? 그러니까, 쌍각과 속도를 우선시하게 되는 그런 신자유적인 그런 구조 자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업은 당연히 상업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쵸.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적정선을 잘 맞춰서 윤리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면서도 이제 기업의 자유를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정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저는 패셔니스타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로서 얘기를 하자면 네. 저도 이제 옷을 살 때는 그래도 나름 유행을 보고 사는 것 같긴 해요. 반반인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이거 최근에 저 유행하던 패션에 약간 그런 느낌과 비슷한 옷인데 하면서 살 때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소율님처럼 똑같이 그냥 디자인 좀 예쁜데 하고 이런 사는 옷들도 있는데 이게 저도 이렇게 사듯이 패스트 패션은 결국에는 약간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뭐 어떤 룩이 유행한데 뭐 예를 들어서 작년으로 따지면은 아메카지라는 룩이 유행을 막 했었는데 막 그런 것들의 제품을 사고 또 이제 유행 끝나면은 또 약간 버릴 수도 있고 그거를 그래서 이게 패스트 패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옷을 쉽게 사고 버릴 수 있는 소모품이라고 인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대량 생산, 대량 폐기 같은 범지구적인 환경 문제도 이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윤리적으로 소비를 하고 지속 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면 어떨까 저는 싶은데 이제 옷을 쉽게 사고 버릴 수 있다는 소모품이라는 인식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제 저도 이제 패션에 관심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옷을 좀 사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제 옷장만 보면 옷이 좀 가득 차 있어요. 더 그쵸. 이상 옷이 안 들어갈 정도로
지은 씨는 제 집 한번 와봐서 알 것 보자 같기도 한데 보자. 이제 저는 뭐 제가 안 입는 옷들 이런 것들 그냥 중고로 팔거나 기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비싸서 제가 사지는 못하지만 서저리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제 그 브랜드에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상품으로 사람들이 안 입는 옷들을 브랜드에 갖다 줘요. 그 브랜드로. 그러면은 그 옷들을 다 절개하고 각자 다른 옷들을 붙여서 하나의 상품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옷인데 차라리 막 옷을 사고 이제 끝났다고 버리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또 주면은 살 때 상품을 그 브랜드 상품을 살 때 할인도 해주니까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는. 근데 보통 그런 걸 진행하는 브랜드가 비싼 것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맞죠. 그 제가 아까 말한 서저리 리미티드 에디션도 그 에디션을 아마 제일 싼 게 100만 원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진짜 비싸요. 비싼 거는 2, 300까지도 하고. 저 같은 이제 저는 이제 패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거의 옷에 돈을 거의 안 쓰는데 전 진짜 엄마가 사주는 옷만 입거든요. 그래서 패스트 패션이 참 사실 사회 구조의 문제이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이건 되게 딥하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일단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고 또 다음 칼럼 긍정주의 어떻게 우리 사회에 악을 퍼뜨리는가 라는 칼럼인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현대사회는 긍정을 미덕처럼 강요하지만 긍정의 배신, 책 이름입니다. 긍정의 배신은 이것이 개인의 고통을 침묵시키고 사회 구조의 문제를 기리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고 시작합니다. 긍정 담론은 문제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태도라는 메시지를 강화하며 언론 역시 긍정을 성공의 서사로 반복해 비판적 감정을 부정적이라 배제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책은 긍정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긍정이 하나의 규범으로 굳어질 때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행복해지고 싶은가 아니면 행복해 보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이 칼럼을 여기 김소라고님이 쓰셨거든요. 되게 잘 썼더라고요. 그죠? 김소라고님은 어떻게 이 칼럼을 쓰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이제 긍정적인 태도에 문제의식을 가지는 거잖아요. 이 칼럼이. 이 맞죠. 책도 그렇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문제 삼기 시작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 왜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긍정은 무조건 나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긍정이 좋다는 것도 뭐 부정이 나쁘다는 것도 당연한 진리는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긍정이 뭐 다수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뭐 긍정적인 사람이 좋아 보이고 밝은 태도가 도움이 될 때도 많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무조건 이게 진리다라고 하면은 이제 관점이 너무 단순화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무언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그게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잖아요. 그런 점들이 그거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어떤 차별을 주는 것으로 작동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당연하다는 생각 말고 이걸 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라는 의심을 가지는 것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되나요? 네네. 일단은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나 한때는 약간 긍정적으로 살려고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게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결국 저도 이제 덮어버리거든요. 그런 감정들을 긍정적인 감정이나 그런 태도들로 이제 그렇게 막 밝게 지내다 보면은 결국엔 나중에 가서 이런 감정 부정적인 것들이 한꺼번에 팍 터지더라고요. 이제 제 얘기로 예시를 하나 들면은 이제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다니면서 특히 이제 저는 뭐 지방에서 혼자 다시 와서 자취를 심지어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힘든 일도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전 참고 살았죠. 이제 과방에서도 뭐 계속 그냥 뭐 그렇게 막 힘든 티 안 내고 결국에는 터지더라고요. 새벽에 제가 1시 반에 윤성이한테 선배인 윤성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윤성아 하면서 막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좀 부정적인 감정 그래도 이제 부인하지 말자 그런 음. 생각을 했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 맞죠. 이제 그 제가 이거를 찾아보려고 BBC 뉴스를 하나 봤는데 오. 베스트셀러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인 마크 맨슨이 부정적인 상황을 피하거나 가라앉히거나 또는 애써 무시하려는 시도들은 역효과를 낼 뿐 고통을 회피하는 것도 고통의 일면이며 고생을 회피하는 것도 결국엔 고생이다. 실패를 부인하는 것도 실패자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이른바 이제 무한 긍정 또는 극단적 낙관론이 요구하는 태도들이기도 해요. 낙관론이 얼마나 더덥든 부정적 감정은 무시하고 가짜 긍정적 태도로 무장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말이죠. 이제 또 불안장애 및 최면치료 전문 심리학자인 안토니오 로델러라는 사람이 우리 감정의 팔레트는 슬픔, 절망, 분노, 불안 또는 질투 등 통제되지 않은 감정들을 포함한다. 인간의 수많은 감정은 저마다의 쓰임새가 있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 또 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며 이 감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제 또 이것도 찾아보면서 이제 긍정적인 게 성공으로 이끈 사례가 많다고 약간 기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긍정적인 사람은 성공한다라고 이제 언론이 막 사회적 통념으로 만든다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약간 반박을 하려고 구글에 크롬에 부정적인 태도가 성공으로라고 검색을 했거든요. 네. 그걸 검색을 했는데 죄다 그냥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는 방법 이런 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만큼 긍정주의가 사회에 많이 퍼졌구나 싶기도 하고 긍정이라는 게 약간 의무가 되지 않았나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의 의무적인 통념으로 바뀌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의무적인 긍정들은 결국에는 이제 약간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긴데 빠르게 얘기할게요. 제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은 네. 진짜 최근의 일이거든요. 이제 좀 일이 있었는데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 이번 주 금요일? 네, 밀커민의 밤 때하고 끝나고 술자리 때도 이제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좀 억텐내면서 웃고 막 그랬거든요. 좀 약간 서러운 일이었는데 뭐 제가 부정적 감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고 아까 말했는데 생각만 한 거죠. 저도 이제 행복해 보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나 저도 생각하고요. 그래도 동혁이 형이나 선배인 이제 동기인 한나한테 이렇게 제 얘기를 좀 하고 감정을 털어내니까 저도 같이 얘기 들어주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으로 덮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긍정주의가 분명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언젠간 이제 제가 터진 것처럼 마음의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면 또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향이 큰 것 같아서 차라리 부모님이나 이제 부모님한테 못 말하겠으면은 이제 제가 그랬어가지고 이제 뭐 믿을 수 있고 잘 들어주는 주변인들에게라도 얘기를 하면서 감정을 털어내고 같이 해결할 수 있으면은 이제 무시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자 하나의 의견 조언으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랭킹을 또 핫식스 랭킹을 정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미적지근했던 거부터 가장 정해볼까요? 미적지근했던 거요. 전 경기도 버스 요금이 가장 미적지근하지 않았나. 그쵸. 사실 그냥 뭔가 할 얘기는 없고 힘들다. 그러니까 돈 없다. 돈 돈 없다. 없어서 힘들다. 네. 이런 얘기만 했으니까. 저는 용돈만 받고 살기 때문에 돈 없어서 힘들다. 해서 버스 요금 6위 여기 동의하시나요? 저는 패스트 패션이 6위 같은데. 근데 그래요? 패스트 패션 좀 근데 열띠지 패스트 않았나요? 패션이 경기도 버스 요금보다 더 열띠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 저도 열됐던 것 같은데. 제가 경기도민이라서 잘 이해를 못하나 봐요. 그런가? 서울 도민 2명이 이제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위는 이제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으로. 여기를 하고
네. 패스트 패션은 저는 되게 한 3위 이상은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진짜요? 5위는 무엇일까요? 5위 저는 유방암 아니면 대학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대학 되게 열됐다 생각하는데. 그럼 유방암이 그래요? 그러면은 아마 저는 저도 유방암이요. 유방암 5위. 예. 유방암 인식 개선은 없었다. W 코리아 자선 행사에 실패. 5위.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이 저는 패스트 패션? 저도 패스트 패스트 패션 패션. 아닐까. 그쵸? 사실 거의 대부분 저희 공감대가 같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약간 토론을 할 토론의 기가 느낌은 아니고 썰풀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패스트 패션 4위 4위. 하고 이제 3개가 남았는데 각자 생각하는 1, 2, 3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1위가 대학의 배움은 남아있는가, 2위가 F1, 3위가 긍정주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우님은? 저는 이제 토론이 기준인 거죠. 이게 얼마나 좀 열띄었냐, 열띠게 얘기했냐 우리가. 열띠게 얘기를 했나. 네. 전 그 기준으로 치면은 제가 이제 열띠게 얘기를 했나라고 기준을 치면은 1등 긍정주의, 긍정주의. 2등이 F1, 2등이 대학, 3등이 F1으로 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1등이 F1, 2등이 대학에 배움이 있는가, 3등이 긍정주의 이렇게인 것 같아요. 다 다르네요. 다 다르네요. 다 근데 다른데요? 대충 종합해보면 평균 순위가 가장 높은 건 대학인 것 같아요. 2등이 대학, 아, 평균 순위 높은 거는 대학이 1등이에요. 네. 전 1등 대학 하는 게 1등 대학을 하고 2등이 무엇이냐. 2등에 F1을 가야죠. 긍정주의가 저 혼자만 1등을 했고 일단 3등, 3등을 하시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2등을 F1으로 하고 3등이 긍정주의가 되는 게 그러면 약간 맞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저희 랭킹 한번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의 핫식스 랭킹 6위 도민 부담 커진다. 예? 다 도구도 할까요? 6위 두두두두두두두. 도민 부담 커진다. 경기도 버스 요금 최대 400원 인상. 6위에 랭크되었고요. 5위 유방암 인식 개선은 없었다. W 코리아 자선 행사에 실패. 4위 값싼 유행 뒤 기다리는 지구의 대가. 패스트 패션의 민낯. 3위 뭐였죠? 긍정주의. 어떻게 우리 사회에 악을 퍼뜨리는가. 3위. 자, 그다음 2위 베르스타펜이 인천에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코리아 그랑프리. 대망의 1위 대학의 배움은 남아 있는가? 라는 칼럼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와. 네,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 원주인의 뉴스토리 핫식스 랭킹까지 선정을 했는데요. 오늘 두 분 소감 한번 정우님부터. 소감이요. 정우님은 사실 급하게 어제 출연이 그러니까요. 확정되셨거든요. 갑자기 어제 이제 제가 연락을 해서 갑자기 새벽 1시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일요일 오후 4시에 팟캐스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일요일 새벽 1시에 갑자기 기사 링크를 딱 보내더니 본인의 생각을 적어오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은 제가 이제 심지어 아침 10시에 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8시 반 9시 일어나서 지금 홍대 10시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 제가 글 쓸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또 1시부터 받자마자 2시까지 썼거든요. 계속. 그래서 근데 그래서 좀 힘들었긴 했는데 그렇지만 전 되게 재밌고 이런 경우도 처음이니까 되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내년에 아메바 하시면은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아메바 추천을. 아메바 하면 여기를 자주 오거든요. 아메바. 네. 네. 음. 네. 그럼 소율님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일단 정우님 너무 의리 있고요. 의리 최고. 멋있고요. 저는 제가 진대 좋아하잖아요. 그쵸. 술 먹으면 항상 진대를 그렇게 하자고. 맞죠. 이제 진대를 하는데 이제 생산적인 거잖아요, 지금. 생산적 진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진대하면 이제 항상 이제
뭔가 돈도 쓰면서 이제 남는 거 없는 그런 진대인데 오늘 이제 무언가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동안에 술자리에서 했던 진대는 돈을 쓰면서 남는 거 없는 진대였다. 남는 거 있는데 이제 돈이 좀 더 높았다.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아, 안 되겠네 이거. 안 되겠다. 이 술님과 함께 술 먹는 게 노상 합시다. 노상. 노상 재밌긴 네, 하죠. 노상 아, 합시다. 근데 솔직히 저 술집 가는 것보다 노상이 더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요? 술집 너무 돈 저는 많이 그냥 집에 들잖아요. 있는 게 좋은데. 당신은 정우님이 이제 집이 바로 앞이신데 네. 뭘 어디 집을 가시겠다고. 피곤해요. 힘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저도 이런 팟캐스트는 처음 진행해 보는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서 좋았던 것 같고,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더 하셔도 되는데 약간 저희 시간이 쫓겨가지고. 저는 아까 유방암 인식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긴 한데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계기로 이제 캠페인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분위기가 밝았었잖아요. 이번 그쵸. 행사가 약간 위대한 개츠비처럼 그쵸. 그런 파티 느낌이었는데. 그렇다고 근데 그러면 되게 정중하고 슬퍼야 하나? 침울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쵸. 그것도 되게 유방암 환자분들한테 편견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유방암 환자가 곧 그런 삶을 살면 되게 불행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뭐랄까 예의가 없다? 그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진행할 때 중요한 거는 뭐를 얘기하고 싶은가를 되게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캠페인을 진행할 때 행사 주최 측에서는 이런 점을 되게 유의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약간 사실 이 파티는 메시지가 그렇게 전달되지는 않았죠. 잘. 사실 메시지가 있었는지 자체도 잘 모르겠었고, 맞죠. 메신저도 굉장히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또 맞죠. 파급력과 이제 그 효용성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추가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뭐 저요? 연장전. 저는 근데 하고 싶은 말 다 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 긍정주의 되게 공들였었는데 네. 제가 또 이제 아까 빨리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제 할 말은 더 없고요. 그쵸. 긍정주의. 저도 되게 밖에서는 제가 되게 웃고 다니잖아요. 맞죠. 항상 신나 보이고 그러는데 저 집 가면 항상 울거든요. 달 보고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죠. 있어요? 있죠. 그럼요. 그런가요? 저는 맨날 옵니다. 어제도 2번 울었어요. 저도 어제 울었는데 달 보면서 또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내가 웃고 다녀야 할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근데 결국 저는 웃고 다니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웃으면 좋잖아요. 좋죠. 좋죠. 네, 다른 웃으면 사람도 기분 웃으면 좋고. 좋죠. 그래서 저는 긍정주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완전 너 웃고 다녀 이게 아니라 그냥 웃으면 좋잖아 이런 느낌으로 필요하다 생각해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 네. 같은 느낌으로. 권유 권유죠, 정도 권유.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네. 뭐 약간 힘들면은 그래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주변인들에게. 저도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윤성이나 동혁이 형이나 한나 얘기 좀 많이 했는데 도움 많이 받았죠. 저는 되게 혼자 속으로 썩이는 편인 것 같아요. 되게. 그러면 안 좋아요. 제가 그쵸. 원래 그랬었는데 제가 그래서 중학교 때 그렇게 우울했었거든요. 엄청 힘들었고 공황장애도 몇 번 왔었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어색하게 또 다시. 좀 놀랍지 않아요? 저 미커민을 밤 때 그랬다는 게? 그러게요. 왜 그랬죠? 그거 미컴이 엄청 괜찮아 보였는데. 엄청 재밌어 보이고 약간 신나 보였는데 아닌가? 아, 신은 났죠. 신이 났는데 약간 네. 뭐가 힘들었는데 아 근데 그 이유는 자 이제 나중에 차차 나중에 해결할게요.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는 한번 뭐 자리 한- 되면은 뭐 저희 한번 나오야 가서 저희 네 명이서 아, 저희 예. 한번 얘기를 할까요? 인프피들끼리 저도 네. 인프피 할래요. 아 근데 저희 밑에 여행 어떻게- 멤버에 들어오기에는 좀 무리가 아니까. 남자 넷인데 이제 네, 동혁이 형하고 윤성이 저 지훈이 이렇게 네 시간인데. 다 4명 다 친한데 뭐. 네. 그럼 오늘 저희 원지훈의 뉴스토리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원지훈의 뉴스토리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만약 다음이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없을 것 없을 것 같아요. 같긴 해요. 제가 안할 근데 것 같긴 해요. 만약에 다음이 있다면 다음에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지훈 김소율 신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